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요즘 학원에서 아이들이랑 과학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문학이죠. 저희 학원에서는 애들이랑 이제 비문학 읽었다가 문학 읽었다가 이걸 이제 분기별로 바꾸거든요. 1분기에는 이제 겨울에 고전을 읽고요. 그 다음에 2분기, 3월에서 5월까지는 과학이나 사회, 그러니까 탐구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 비문학 텍스트들을 주로 읽어요. 3분기에는 문학, 뭐 예를 들면 한국 문학 작품들도 주로 읽고, 네, 이제 마지막 4분기 때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뭐 한국사나 세계사를 초등학교 때도 보고 중학교 때도 보고, 중3 같은 경우는 뭐 경제나 철학을 역사와 연결시켜서 공부하곤 하는데요. 근데 지금이 2분기예요. 2분기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 주제는 사실 뭐 친숙하죠. 저도 사회과학을 공부했는데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문과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자연과학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자연과학을 다 좋아하세요. 특히 중등부 선생님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리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화학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2분기에 과학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중1 학생들이랑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 전기, 그가 쓴 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들 학생들하고는 바이러스 쇼크. 작년쯤 책이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관련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인류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3학년들은 뭐 화학, 우리가 알지 못했던 화학, 이번에 결정타로 이제 상대성 이론을 다루게 됐는데, 사실 이 책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해요. 바로 이렇게 이 책이거든요. 상대성 이론은 처음이지, 이 책인데,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상대성 이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어서 저희가 이 책을 골랐거든요. 때로는 너무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하고, 또 중학생들 정도가 읽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전공 지식을 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다루기 참 어려운 주제고, 문과 출신 선생님들이 다루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기꺼이 도전해 보려고 하고, 논술학원에서 이런 주제들을 친숙하게 다루는 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아이들이 이 자연과학, 특히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어려워할까, 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잘 터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상대성 이론 혹은 뭐 양자역학 이런 주제들은 최근에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생소하고 나랑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책의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간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배경적 지식들, 개념이나 어휘들을 충분히 익혀오지 않다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초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 스키마가 부족해지는 것, 이게 자연과학 책들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청소년 시기에 한정해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자연과학 도서가 별로 없어요. 어른들을 위한 실용서들도 있고 아주 어린 학생들을 위한 뭐 자연과학 시리즈 굉장히 많은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자연과학 책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건 악순환이라고 생각해요. 안 팔린다고 생각하니까 안 만들고, 그러니까 책이 없으니까 다시 읽을 수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좋은 자연과학서들이 많이 발굴이 됐으면, 이번에 저희가 고르게 된 이 상대성 이론은 처음이지라는 책도 중학교 학생들에겐 조금 어렵고 고등학생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배웁니다. 교과 과정에 지금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대성 이론은 이미 100년이나 된 이론이지만 일상적으로 나랑 거리가 되게 멀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상식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오해들, 나는 과학이 싫어, 과학은 어렵기만 해,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자연과학에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저는 제 나름의 비법이 있는데 바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모르는 게 나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에도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양자역학, 뭐 상대성 이론, 힉스 입자, 암흑물질 막 이런 주제들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덮고 넘어가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에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이 안될과학이라는 채널입니다. 안될과학이라는 채널도 사실은 굉장히 그 자연과학 쪽 분야의 전문가들, 박사님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특히 뭐 학생들에게 쉽고 재밌게 과학 지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 채널을 보면서 알게 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블랙홀의 원리, 반도체의 원리, 아니면 양자 컴퓨터, 이게 대체 뭘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제가 유식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책을 읽고 싶은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과학을 조금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재미가 없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좋은 채널에서 조금 더 지식적인 정보를 주는 영상들을 본 뒤에 그 배경 지식을 조금 습득하고 나서 자기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책을 고르실 때 저는 자연과학 지식, 정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학자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자를 보기 시작하면, 또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과학이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책의 경우에도 상대성 이론하면 아인슈타인이 생각나지만 아인슈타인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갈릴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케플러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역사들, 또 천체부터 시작해서 뭐 물리학의 역사 속에서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전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 왜 상대성 이론을 배워야 하는지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잘 써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것이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의 본질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이 책으로 진행되는 첫 수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선생님과 토론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또 학생들 과연 재밌었을지 저도 궁금하고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자연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어렵다는 생각들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재밌는 독서 경험과 연결시켜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주실 수 있는, 어쩌면 중학교는 마지막 시기잖아요. 그 시기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